안녕하세요. 위즈살롱의 임은경입니다. 오늘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을 모셨는데요. 치과위생사 선배이자 이든치과 매니저로 계시는 최명희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지금 치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신림동에 위치한 언제나 이든치과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요. 18년차 치과위생사입니다. 진료실 업무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하다가 지금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조직의 소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루 일과는 출근하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고 그리고 꼭 어떤 문제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보통 이제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닥 반갑거나 뭐 좋은 이야기보다는 일단 원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실 때는 어떤 직원들에 대한 또 문제, 개선 사항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직원분들은 직원 간의 갈등, 또 아니면 병원에 대한 불만, 환자분 컴플레인 같은 경우도 있고 조직에 있는 문제들, 갈등들을 보고받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자리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뭔가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어쨌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방안이 또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또 이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간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든치과의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진 이미지는 조직 관리를 좀 잘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인재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네. 이런 외부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실장으로 있었을 때는 난 우리 병원을 꼭 이든치과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목표가 있을 정도로 네네. 많은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원장님들이 참 부러워하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까지 참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것 같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이든치과 조직 관리가 궁금하다,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해주시는데 사실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일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일을 했을 때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이야기를 저희 직원들의 목소리가 아닌 이상 외부의 이야기로 제가 잘하고 있다, 저희 병원은 조직 관리가 잘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치과에서 우리 조직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일하기 좋은 치과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 원장님께 제 딸이 치과 위생사가 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고 이든치과 정도 되는 직장이면 취업을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병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족 같은 분위기, 뭐 가족 같은 치과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름 조직 관리랑 관련된 책들을 읽고 이든치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두려움 없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갈등이 없을 수 없거든요. 사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엄마와의 갈등도 심한데 이게 조직에 갈등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러면 그 갈등을 다 주눅 들어서 막 쉬쉬쉬하고 이게 문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위험하게 갔다가 다 퇴사하는 일들이 일단 없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원장님하고 좀 감정적인 조절을 잘 하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상급자나 원장님 표정 보고 주눅 들고 좀 회의 시간에 너무 강압적이고 좀 위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했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잘 모르는데 이직한 경력자 직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원장님이 노력하는 게 보인다. 정말 안 웃긴데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개그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시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안 웃기지만 웃게 되고 또 웃으니까 이렇게 우리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조직 관리의 가장 큰 노하우는 일단 두려움 없는 조직이 되려고 서로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항상 뭐 할 얘기가 있다라고 네. 찾아오면 결론을 내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했던 말 중에 나는 기승전결이 있었으면 좋겠다. 니네가 결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힘이 든다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부러웠던 게 다 와서 매니저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매니저님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아마 저한테 보고 받는 것도 실질적인 문제 중에 20% 정도만 보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섭지 않고 편안한 선배이고 싶지만 분명히 후배들 입장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최근에 어느 이제 후배 그 태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후배가 저한테 사실 최근에 매니저님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잠깐 당혹스러웠지만 기분이 또 한편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래도 해주는구나. 예, 그리고 또 이제 직원분들이 뭐 허당 매니저님을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저의 단점을 이렇게 드러내주시고 예, 할 때 이게 내가 관리자인데 조금 완벽해 보이고 저렇게 단점이 보여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 예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감싸줘야 되는 부족한 선배다, 상사다라는 이미지가 되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욕심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내려놓으니까 덜 서운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일하면서 되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네. 되게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술한 면을 보여주면 안 된다.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내가 소통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완벽한 모습이다라고 되게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와서 매니저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그들에겐 진짜 소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보험 청구도 잘하고 싶고 진료도 잘하고 싶고 상담도 잘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임 대표님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더 완벽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을 텐데 이거는 내가 분명히 못하는구나 이제 내려놓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는 게 이 병원에서 내가 제일 일단 직급이 높고 일을 제일 잘해야 되고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딱 인정받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보험 청구를 정말 잘하는 직원에게 보험 청구를 넘기고 이거는 내가 잘 못하는 분야니까 도와줘. 또 상담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상담을 조금 더 잘해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또 누군가가 잘해야 하면서 이제 제 업무를 이렇게 이제 분담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잃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은 또 나보다 더 능력자로 보여지고 내 연봉이 깎이고 저 친구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결국은 서로한테 시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완벽하지도 않은데 다 짊어지고 다 잘하려고 했던 욕심이 저도 힘들고 또 후배들한테도 기회를 안 주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치과 쪽에서 잘하신다고 하시는 소문나신 분들을 이든 치과로 최대한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강의도 듣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예전엔 무서웠어요. 비교당할까 봐 원장님께서 저렇게 능력 있는 실장 있는데 내가 채명이랑 이랬어 막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기획 덕분에 그분들을 모시게 되고 저희 후배들은 정말 강연장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또 가까이서 일하는 걸 배우고 그 모습을 본다라는 건 그거 되게 바람직한 영향력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런 마음을 내가 품었다라는 걸로 못났지만 또 나름 괜찮은 선배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위로했죠. 맞아요. 예,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다.
예. 외부 강의할 때 한번 제가 갔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단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고 네. 또 그만큼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접할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갔을 때 원장님이랑 모든 직원들이 정말 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네. 분위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든치과랑 최명희 음. 매니저님에게 이 원내 교육, 내부 교육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원내 교육에 대한 목적과 이제 이유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든치과가 이제 워낙 교통편도 안 좋고 그렇다고 막 하드웨어가 다른 치과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냥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과 저 치과 뭐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냥 다니다가 이직할 수 있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치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원장님 학습하는 치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직장이지만 뭔가 좀 배워갈 수 있는 인생 학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원장님도 사실 만만치 않은 교육비 강사료가 나가지만 또 직원들도 뭐 썩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막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교육에 임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강사님께 강의료 깎아가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근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던 게 직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가 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듣지 않고 그냥 제 생각대로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인문학적으로 내가 왜 살고 왜 일을 하고 왜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지 되게 강압적인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치과에 대한 어떤 그냥 포장을 만들기 위한 학습 치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바라보는 내부 교육은 직원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이제 내부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연차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 막 경력자야, 선배야. 근데 선배고 경력자라고 할 때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후배들이 자기가 겪은 시행착오를 덜 겪고 빨리 이제 전문성을 갖추게 도와주는 거. 그게 선배들이 줄 수 있는 후배에게 가장 멋진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았을 때 후배들 역시도 선배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이 조직에서 지금 내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하는 교육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게 됐지만 이제 내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직원들이 본인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교육이 돼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게 일하는데 좀 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교육을 기획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매니저님이랑 이런 교육 얘기를 했을 때 그 제가 또 머리 띵 하고 맞은 그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교육은 복지가 아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교육은 복지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 병원의 복지는 교육이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강조했고 함께 좀 그 이야기를 공유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처음엔 교육이 복지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으로 온 직원에게도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한다.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봉 협상할 때 이제 직원들하고 다 면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급여 인상폭은 적지만 우리 이렇게 교육도 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할 때 직원분들의 표정이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뭐 막 이제 약간 이런 반응들을 보고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학습 치과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 치과가 다른 치과랑 차별화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물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성장하는 거 직원 개개인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치과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려면 모두가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든 치과에서 일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거다를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는 이런 거고 고객한테 환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곰곰이 보면 교육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그래서 이제 병원은 당연히 성과가 나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게 단순히 병원에만 좋냐? 예, 분명히 이거는 병원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직원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일 수 있지만 그거를 표면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바꾸거나 새로운 걸 시도할 때 결정자들의 반대 그리고 구성원들 반발에 좀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매니저님은 그거를 잘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처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막 내가 열심히 세미나 듣고 또 다른 치과들 벤치마킹 가서 이렇게 하니까 딱 좋을 것 같다 막 기획해서 왔는데 또 원장님 반응이 시큰둥하시고 또 이제 직원들도 또 이 일 만든다 또 귀찮게 한다라는 표정을 보면 되게 속상했는데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그 인간의 본성이 저항이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스템 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 바꾸려고 하면 바꿔서 잘 된다는 확신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혁신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저항이 따르고 힘든 일이다라는 글을 보고 너무 쉽게 가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내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잘 모든 사람들의 옹호를 받으면서 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착각에 빠진 거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건 제 착각에서 더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항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제가 스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연차가 높은 자리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1년차, 2년차 또 전년차 친구들이 또 새로운 치과에 대한 이야기, 뭐 동료들과 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전할 때 이게 뭐지?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생각하게 되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게 중요하고 저 스스로는 어쨌든 치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기획하는 일이고 뭔가 실행을 이끌어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원망 대신에 제가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란 책을 수년 전부터 되게 옆에 끼고 많이 보는 게 제가 지치면 상대방이 너무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치과 그만두고 싶다? 왜 나한테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책을 보면 결국은 그 당시 지금 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네,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도 제가 되게 즐겁고 막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막 화평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저한테 있고 키도 저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해요. 역시 네. 현명하십니다. 진짜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게 다 미워 보이고 네. 인사가 만사다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이제 좋은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들의 능력을 좀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기억에 남는 사례나 뭐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전 어려운 게 저는 그 직원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뭐 이런 디자인을 하고 뭐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일들을 새롭게 치과라는 공간에서 하면 분명히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들었다. 되게 이제 지쳤다. 이제 이런 피드백이 오고 물론 이제 수년이 지났을 때 지나고 나니 고마웠다.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래도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거는
과하고 그걸 전 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다만 그 식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물을 초반에 키울 때 엄청 많이 죽였어요. 이제 그 이유가 물만 줬어요. 식물은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죠? 식물이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된다. 다 죽어요. 물을 주기 전에 흙을 다 만져봐야 돼. 그래서 흙이 젖어 있으면 더 기다려주고 말라 있으면 줘야 되고 또 바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던 화분을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위치에다가도 또 보내줘야 되고 또 햇볕을 싫어하는 식물은 그러니까 위치도 계속 바꿔줘요. 식물 하나도 물만 주면 크는 게 아니라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이렇게 흙 상태도 계속 만져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직원을 볼 때 월급을 제때제때 주고 힘들어 보일 때 뭐가 힘들어 이제 이런 형식적인 면담을 하지만 사실 정말 깊이 있게 진정성으로 관심을 갖고 그 직원을 대한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몇 년 차인지 정확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고향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게 사실 너무너무 많았고 직원이 많으니까 나도 뭐 4-5명 일하는 병원이면 안 그럴 거야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직관리 체계 그 대표님은 111 법칙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은 꼭 뭐 면담을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자기만의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예, 딱 이 틀을 갖고 했지 정말 그 직원한테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편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분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간다고 하는 직원을 붙잡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근데 진짜 이유가 뭐야? 퇴사자 면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또 고치고 만약에 정말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게 본질이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다 보면 울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배치라기보다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하고 근무 시간 내에 절대 퇴근하고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뚝 떨어지니까. 원장님은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라고 하는 역할은 그렇게 직원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노력을 다른 치과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중시하는 거,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를 계속 해내시네요. 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연차가 쌓여서 팀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린 연차였을 때 당시에 그 실장님이 저한테 은경아 데스크는 진짜 외로운 자리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별로 이해가 잘 안 갔죠. 그래서 나는 내가 실장이 되면은 외롭지 않게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실장이 되니까 정말 외로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때 그 실장님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귀에 맴돌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매니저님도 막 그런 이제 우여곡절 힘든 과정이 있으셨을 거고, 근데 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리더십이라든가 조직 관리 또 소통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게 되잖아요. 힘들어하는 그런 중간 관리자들에게 선배로서 이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실무자와 관리자의 어떤 업무의 차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시작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진료팀장이었다가 일 잘해서 상담실장이 됐어. 상담을 잘 하시다가 이제 원장님이 중간관리자가 되라. 근데 원장님도 이 중간관리자한테 바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서로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이 퇴사해도 내 잘못인 것 같고 컴플레인이 생겨도 시스템 잘못 만든 내 잘못인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다 중간 관리자가 다 자기 잘못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또 나를 비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진료실 잘 되면 또 진료팀장 되게 잘했고 뭐 원장님 제일 힘드시고 힘들죠. 외롭고 저희 대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다라고 하신 게 원장님들께 계속 또 안 좋은 이야기 하고 또 원장님의 의견을 대변해서 직원들한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리자는 저는 실무자랑은 달리 이제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랑 일단 원장님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원하는 게 다르고 결과가 다르니까 열심히 해도 일을 못하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든치과 갈 때 원장님께 처음에 실장이라는 타이틀이었거든요. 매출을 높이는데 제가 집중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구성원들과 어떤 병원의 분위기를 다져가는데 제가 집중을 해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못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상담실에서 매출에만 집중하면 직원들을 어떻게 보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께서 나는 일단 조직 분위기, 어떤 우리 병원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더 집중할 것과 조금 더 차선으로 둘 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성과랑 같이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일을 하니까 원장님께 저 직원은 지금 태도가 좋지 않아서 제가 면담을 들어가면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예약이나 병원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괜찮으시냐라고 계속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분위기를 좋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직원이 퇴사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면 또 잘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원장님이 원하는 관리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먼저 주고받아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경우가 서로 각자 다른 목적을 갖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원장님은 원장님 나름대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스스로 되게 책망하는 관리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한과 책임이 되게 불균형한 거예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또 모든 책임은 관리자한테 있다고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이 이렇게 해도 수용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 정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가는지를 잘 균형을 잡으면서 일을 해야 조금 덜 힘들 것 같고 관리자는 외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나는 항상 울릉도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 멀리 외딴 섬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직원에도 속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오너도 아니고 또 오너도 아닌데 되게 열심히 하니까 오버하는 것 같고 또 원장님은 또 불편할 때가 있고 근데 그 생각을 그 직원들의 급여표 있잖아요. 급여 테이블. 제일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급별로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쌓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조직이라는 곳에서 가장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관리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도 많고 외롭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야죠. 그래서 또 그만큼의 같은 시간을 일해도 또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거라서 그 중간 관리자라서 힘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후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이 드는 일이고요. 참모로 산다는 것, 뭐 이제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왕은 사장으로 산다는 것, 왕으로 산다는 것.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시피 참모로 살고 관리자로 살고 오너는 아니지만 중간 관리자로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진료실에서 배워왔던 어떤 지식하고는 또 다른 조직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시다 보면
예, 조금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간 관리자들은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서 네. 힘든 것 같아요. 네. 원장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네. 직원들한테는 더 말을 못하고 맞아요. 중간 관리자들은 과연 어디다 말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해소하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퇴근하고 나면 늘 술. 너무 힘들었어. 술 먹으면서 이제 뭐 원장님 속으로 뭐 욕하고 직원들 서운한 거 생각하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치과라는 데가 되게 좁잖아요. 제가 근무하는 이곳 안에서만 보다 보니까 항상 우리 치과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래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2013년에 치과 일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이제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치과 위생사란 일도 싫고 이런 원장님과 직원 간의 이런 모든 관계도 싫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치과 신문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치과의 중간 관리자분들,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분들인데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춘천 예치과 박진희 매니저님, 전주 미소모아 치과 강정희 부장님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만나주셨고, 그 치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치과 위생사로서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될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힘이 됐던 게, 그냥 또래끼리 모여서 진짜 힘들다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원래 직장이라는 곳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약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치과가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도 고치게 됐고, 저렇게 멋진 선배님들 따라서 지금 나는 몰랐던 거를 또 배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쏟던 에너지를 더 멋있어져야지. 내 일을, 같은 일을 하는데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네. 내 치과도 나도 조금씩 더 멋있어져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태함이나 힘듦을 버틸 수 있었고요. 김지훈 부장이나 최하연 치과 위생사 여러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막 새벽 3시, 4시까지 치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해서 막 맨날 울고 또 다시 잘해보자 막 하고 그런 파이팅 했던 시간들. 그래서 관리자들끼리 예전에는 저 친구 상담 잘하나 봐. 저 치과 매출 얼마나 나올까? 쟤 좀 경계돼.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나 상담 이런 거 실패해서 컴플레인 있었다? 너도 이런 경험 있었어? 넌 뭘 잘해?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오픈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인정하고 내가 이게 잘하는구나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서로 이제 시너지를 얻어 나가면서 그런 관리자로서의 좀 힘듦을 잘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리자로서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들, 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던 분들 소개해 드리면서 또 응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힘들 때마다 매니저님을 뵙고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항상 건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하고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여행 갈 준비하고 이제 떠나는 날 아침, 그런 순간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나에게 가족이란,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이승윤이거든요. 이승윤님의 굳이 진부하자면이란 노래 제목이 있는데, 제 대답 역시도 굳이 진부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올바르게 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 치위생과는 뭘 하는 과고 그 3년제는 또
4년제도 아니고 뭐 2년제도 아니고 참 너네 애매한 데 갔다. 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겠죠. 근데 세상에 저는 만약에 제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만 인정을 받았다 치지만 멀리 보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죄 없이도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제가 버텨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책을 통해서 인풋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저도 한동안 되게 무시받는 것 같고 충분히 후배들한테도 멋진 선배로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되게 또라이 같다. 막 쟤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든치과 안에서도 그렇게 불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스텝 우승했을 때도 외톨이인 것 같은 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때 그 책에 나온 얘기가 10,000원짜리 꾸기고 짓누른다고 5,000원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제 블로그에 써온 글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향한 재평가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막 발차기 할 때 있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돼. 너무 민망해, 부끄러워. 또는 멋있어. 자기 충만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한 게 제일 어렵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도 계속 기부를 하는 게 나름 제 스스로가 멋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이 정도인 것 같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정도로는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지금 세상 자체가 불균형하고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을 보면서 살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추시길,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던 조금은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미리 질문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대답이 제일 멋있었어요. 네.